바로 맥주 사전으로 한번 지나가 보죠. 저희가 홉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많이는 못 해드리겠네요. 아로마 홉, 홉스 아로마라고 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아로마 홉은 맥주의 향과 풍미를 첨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홉이다 라고 합니다. 아로마 홉은 대부분 알파산은 낮지만 향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 풍부하다. 아로마 홉은 끓임 단계 이후 맥집에 첨가되거나 효과를 극대화하기 드라이 호핑하기도 한다. 많은 홉들이 쓴맛을 내는 비터링 홉과 풍미를 내기 아로마 홉으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아로마 홉, 우리가 비터링 홉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비터링 홉을 아로마 홉에 사용되면 안 돼요? 돼요. 아로마 홉을 비터링 홉에 사용하면 안 돼요? 돼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홉의 가장 중요한 먼저 보는 수치가 그 알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양조사들은 이거를 이제 비터링 쓴맛을 내기 위한 홉으로 넣을지 아니면은 아로마를 내기 위한 홉으로 넣을지 일단 구별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냥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파산이 굉장히 높지만 뭐 아로마 홉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기본적으로 미국 홉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시트라 홉은 두 단계에 걸쳐 투입된다. 첫 번째는 끓임 단계 시작할 때 투입되고요. 이는 알파산을 이성화하여 맥주 쓴맛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왜냐면 시트라 홉이 알파산이 높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끓임 단계가 끝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홉의 독특한 레몬과 열대 과일의 느낌을 투입된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 호핑이 가장 홉향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홉을 넣는 게 첫 번째 끓임 단계는 이제 비터링 홉 단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쓴맛을 내기 위한 홉을 투입하는 단계죠. 그런데 홉 오일은 끓이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맥주에 홉향을 넣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투입하고 아니면 끓임이 막 끝난 다음에 투입하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그렇게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풀 때 넣기도 하고, 월풀이 끝난 다음에 넣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예 발효가 시작될 때 넣기도 하고, 발효 중간에 넣기도 하고, 발효가 끝날 때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맥주가 이제 크래프트 맥주로 넘어오면서 호핑을 하는 그런 어떤 단계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아로마 호핑, 뭐 플레이버 호핑, 뭐 비터링 호핑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가지 홉을 양조사의 의도대로 넣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호핑을 꼭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로마 홉 같은 경우는 오일량이 굉장히 오일이 많은, 홉향을 내는 오일이 많은 그런 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개가 같이 합쳐져서 투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터링 홉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파산이 비교적 높은 그런 홉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요. 뭐 전통적으로는 매그넘이나 뭐 웰라메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뭐 매그넘 같은 경우는 비터링 그 알파산이 굉장히 높지만 특별히 홉 오일 쪽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많이 쓰이지만, 치눅 같은 경우는 비터링 홉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로마 홉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양조사가 원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파산이 높으면 쓴맛을 내는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알파산이 높은 홉을 이제 비터링 홉으로 쓰죠. 시트라 같은 경우는 알파산이 높기도 한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홉은 기본적으로 쓴맛을 내는 것보다는 향을 내는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모자이크 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미국 홉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알파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 쓰는데 거의 문제가 없지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향을 내는데 더 효율적으로 많이 쓰이게 이렇게 뒤로 놓는 거고, 유럽 홉 같은 경우는 뭐 퍼글이나 뭐 이스트켄트 골딩스나 이런 홉 같은 경우는 알파산들이 좀 낮죠. 뭐 챌린저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맥주들이 혹은 독일의 맥주들이 뭐 쓴맛 있게 도드라지는 맥주들이 또 아니기 때문에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잉글리시 페일 에일 만들 때는 뭐 퍼글스 같은 걸로 비터링 홉도 쓰고 나중에 뒤에 이제 드라이 호핑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리시아는 향을 별로 안 좋아해서 퍼글스는 많이 안 쓰고 있는 게 개인적인
트렌드입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금방 끝났어. 다음에 H를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요일날 알쓸맥잡 멤버들 오랜만에 모이거든요. 목요일날도 녹음하고 아마 다음 주는 알쓸맥잡 멤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방송이 나갈 것 같아요. 자, 노래 들으면서 오늘도 방송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더 펠레트 DOHA.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